자, 이번 시간은 도형의 이동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고3 때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다 쓰는 내용이니까요. 지금 좀 꼼꼼하게 잘 정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의 이동은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평행이동. 지금 평행이동이 나와 있고 뒤쪽에서 대칭이동까지 정리를 할까 합니다. 자, 평행이동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점의 평행이동과 점을 평행이동시키는 거와 도형을 평행이동시키는 것을 대비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자, 점의 평행이동부터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P라는 점이 있고요. X, Y네요.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한다. 그랬을 때 점은 어떻게 변하느냐? 라는 논점입니다. 그림으로 좀 확인을 해보시면 자, Y축이 있고요. X축이 있습니다. 자, P라는 점이 지금 X, Y가 있고요. 이 점이 X축의 양의 방향으로 A만큼 Y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는 순간 이 점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논점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A고 여기가 B겠죠. 자, 이동하면 어떻게 되죠? 시각적으로 볼 때도 이 점은 P'라고 했을 때 X 더하기 A, Y 더하기 B가 되는 걸 쉽게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평행 이동이 어떻게 된다 적어주시면 되죠? X 더하기 A Y 더하기 B가 된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도형을 이동시킬 텐데요. 자, 도형을 한번 보시죠. 지금 식을 보시면 fxy는 0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요. 뭐 이런 걸 음함수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요. 자, 예를 들면 원방 같은 거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일 때 이걸 넘겨서 이런 식의 표기법일 때 평행이동이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먼저 한번 보시죠. 자, y축이 있고요. X축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점이 중심인 원이 있을 때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자, 원이 여기에서 형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랬을 때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쓸 수 있겠느냐라는 논점이 되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게 이것은 X자리에 X축 방향으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A만큼 되면 X를 대신해서 X자리에 X-A를 넣어주셔야 되고요. Y축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됐다 라고 하면 Y를 대신해서 대신이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Y-B를 넣어주면 그 도형은 평행이동이 된다. 지금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인 거 주의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원방을 이동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마이너스 1은 0에서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된다. 자, 요 도형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1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이 도형을 이동하면 어떻게 된다? x를 대신해서 x-a를 넣고요. y를 대신해서 y-b를 넣어주어야 그 도형이 평행 이동이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정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랑 도형의 이동과 점의 이동이 부호가 반대인 걸 비교해 주셔야 되고요. 자, 문제로 한번 익혀보겠습니다. 자, 포물선이 있습니다.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해라 라고 하고 있네요. 자,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 텐데요. 일단 점의 평행이동으로 먼저 확인을 해볼까요? 점이요. 모양이 변하는 건 아닐 테니까 꼭지점을 변화시키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보면 y는 x-1의 제곱 더하기 a-1인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꼭지점이 1,a-1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점의 평행이동에 의하여 X축의 양의 방향으로 2만큼이니까 3이 될 거고요. 1에다 2를 더한 거죠.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A-2 이렇게 평행 이동이 된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꼭지점만 바꿔서 써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꼭지점만 바꿔 써주면 되겠죠? 써주시면 Y는 X-3의 완전 제곱이 될 거고요. A-2 이렇게 평행 이동이 된다. 자, 두 번째는 도형의 평행 이동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평행이동이요. 자, 이게 중요하죠? 지금 보시면 X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이 됐으니까 X자리에 X를 대신해서 X-2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됐으니까 y자리에 y를 대신해서 y 플러스 1을 대입해 주시면 그 도형이 평행이동이 되겠죠? 한번 넣어볼까요? 넣어서 써보면 y 더하기 1은 x자리에 x-2를 넣어야 되니까 x-3의 완전제곱이 될 거고요. 플러스 a-1이 된다. y는 꼴로 정리해서 써보면 y는 x-3의 제곱 더하기 a-2 두 개가 동일한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걸 풀어헤 쳐서 식을 구하라는 거니까요. 여기 x가 빠져있네요. 문제에. 풀어헤 쳐서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니까 a 플러스 7 이렇게까지 확인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2b고요. 그러니까 b는 3. a 플러스 7이 문제에 보면 10이다 나와 있네요. a는 3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a 플러스 b 6 답이 되겠네요.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자, 평행이동을 배우고 오셨고요. 대칭이동 논점이 되겠습니다. 점과 도형으로 나눠서 똑같이 살펴볼 거고요. 점을 대칭이동하는 상황과 도형을 대칭이동하는 상황으로 나눠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대칭이동 4가지를 가져왔고요. X축 대칭이동,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킨다. Y축 대칭이동, 원점 대칭이동이라고 하면 명확한 개념으로 X축 대칭이동과 Y축 대칭이동을 다 같이 한 상황을 원점 대칭이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이동까지 가져왔습니다. 자, 대칭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림상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X축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있을 때 이 점이 예를 들어서 1,2였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X축의 대칭이동, X축을 기점으로 접어서 나타나는 점을 보면 이쪽 점이 되겠죠? 1은 유지되고 Y좌표만 마이너스 2로 바뀔 것이다.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X, Y라는 점에 X축 대칭이동을 하면 Y자리만 Y를 대신해서 마이너스 Y를 대입해준다. 그러니까 점은 X, 마이너스 Y가 된다. 도형의 대칭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fxy, x, y는 0이라는 도형이 있을 때 x축 대칭이동을 하면 y자리만 마이너스 y를 대입해서 써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의 도형이 된다. 점 대칭이동이랑 도형의 대칭이동이 동일한 논리를 갖고 있네요. 평행이동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y축 대칭이동 한번 살펴볼게요. y축이 있습니다. 여기 1,2라는 점이 있었다고 해보죠. 여기가 y축이고요. 그러면 대칭이동을 했을 때 이게 y축으로 접었을 때 이쪽으로 가겠죠? y좌표는 유지되면서 x좌표만 마이너스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주면 점이 y축 대칭이동이 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x, y가 되겠네요. 도형도 마찬가지고요. fx, y가 있을 때요. y축 대칭이동을 해라 라고 하면 x를 주목하셔야 되죠. x자리만 전부 다 마이너스 x로 대체해서 써준다. f 마이너스 x, y는 0. 자, 한번 도형 한번 해볼까요? 직선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게 있다. 이것을 y축 대칭 이동을 해라 라고 하면 x에 주목하고요. x자리만 마이너스 x로 바꿔서 써주면 된다.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고 쓰면 y축 대칭 이동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원점부터 쭉쭉 나가겠습니다. 원점은 x축 대칭과 y축 대칭을 동시에 하는 거니까요. 점으로서도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된다. x자리에 마이너스 x, y자리에 마이너스 y. 이것도 마찬가지죠.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로 fxy는 0이 있을 때 x를 대신해서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 주시고요. y를 대신해서 마이너스 y를 전부 다 집어넣어 주시면 원점 대칭이 된다. 자, 한번 식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원점 대칭 이동을 시켜라. 그러면 x자리에 다 마이너스 x를 넣어줘야 되고요. 여기
마이너스 x, 여기 마이너스 x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y를 넣어주셔야 되겠죠? 넣어서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y는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면 최종적으로 원점 대칭 이동이 된다.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y는 x 대칭 이동입니다. 자, 이렇게 있으면 y축, x축이 있을 때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어떤 점이든 도형이든 이런 식으로 대칭 이동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y는 x는 특이하게 x와 y의 자리만 바꿔주면 되고요. y는 x 대칭 이동을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이다 라고 추후에 배우시게 될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점을 y는 x 대칭 이동을 해라. 그러면 y랑 x의 자리만 바꿔주면 된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x와 y의 자리를 바꿔준다. 자, 도형의 대칭 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fxy는 0이 있으면 y는 x 대칭 이동을 해라. 그러면 x 자리에는 y 자리에는 x를 넣어주시면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이 된다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꼼꼼하게 정리해 주세요.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볼까 합니다. 좀 전까지 x축, y축, 원점 뭐 이런 것 해왔는데 랜덤한 점에 대해서 어떤 점을 대칭 이동을 하거나 도형을 대칭 이동을 해라 라는 논점이 되겠네요. 지금 P라는 점을 A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라 라는 미션을 한번 구해보죠. 자, P라는 점이 있습니다. 상황부터 파악하시죠. X, Y고요. A라는 점이 있을 때 여기가 A, B죠. 실제로 얘를 대칭 이동을 한다 라고 하면 이쪽으로 P-라는 점으로 이동이 되겠죠. 이 점이 뭐가 되느냐라는 논점입니다. 대칭 이동의 핵심은 여기가 길이가 같은 A가 중점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P와 P'의 중점이 A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P라는 점을 라지 X, 라지 Y라고 놓고 중점을 우리 XY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X 더하기 스몰 x의 반은 A가 될 거고요. 라지 Y 더하기 스몰 y의 반은 B가 되겠죠? 중점이라는 걸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라지 X랑 라지 Y를 구하는 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라지 X는 라지 Y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라지 X는 구해보시면 2A-X, 라지 Y는 2B-Y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최종적으로 여기 있는 대칭점은 여기요. 여기 있는 대칭점은 2A-X, 2B, 2B-Y라고 하면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A에 대해서 P라는 점을 대칭 이동하는 것을 배우고 계십니다. x몰 xy가 2A-x 여기 대문자로 썼네요. 죄송합니다. 2A-x, 2B-y를 쓰면 대칭 이동한 점을 구할 수 있다. 자, 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형이 있을 때요. 어떤 원이 있었다고 해볼까요? 원이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 지금 이 도형 fx, y는 0이 있을 때 a라는 점이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라 그러면 지금 중점 논점을 쓰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원이 형성될 겁니다. 자, 이 원의 도형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 x자리에 x를 대신해서 2a-x를 넣어주시고요. y자리에 2b-y를 넣어주면 이 도형이 점 A에 대한 대칭 이동 도형을 구할 수 있다. 점과 동일한 논리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 좀 하고 가시죠. 넘어갈게요. 자, 점 대칭을 배우고 오셨고요. 자, 이번에는 직선 대칭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대칭은 공식을 기억해 주시는 게 좋고요. 직선 대칭은 굳이 기억하는 것보다는 방식을 분명히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상황부터 파악해보죠. 점이 있고요. 직선이 나와 있습니다.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라 라는 상황이 되겠네요. 직선이 있고요. 이게 L,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일반형 형태로 나와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여기 점이 있습니다. p라는 점이고요. x, y가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의 대칭점인 P-를 어떻게 구하겠느냐라는 논점이네요. 자, 두 가지 조건을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라는 건 이 P와 P-의 중점이 이 직선상에 있다라는 조건, 중점 조건을 하나 써주셔야 되고요. 중점이 직선 위에 있다. 두 번째는 기울기 조건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P와 P-의 기울기가 여기 기울기요. L 기울기와는 수직이다 라고 알고 계셔야 되겠네요. 자, 문자가 많이 등장해서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여기 좀 집중해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 하고 있고요. 자, P-를 라지 X, 라지 Y라고 두고 라지 X, 라지 Y를 두 조건을 써서 구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이요. 중점 조건 X 더하기 라지 X를 반으로 나눈 게 중점이죠. Y 더하기 라지 Y를 반으로 나누면 중점인데 여기를 M이라고 해볼까요? 그 중점이 직선 위에 있으니 직선에 대입해서 만족해야 되겠죠? 대입해 보겠습니다. 대입해 보면 2분의 AX 더하기 라지 X고요. 2분의 B Y 더하기 라지 Y고요. 더하기 C는 0. 이렇게까지 좀 복잡하지만 정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울기 조건 써주셔야 되겠죠? 지금 직선 기울기를 보면 마이너스 B분의 A인 거 보이고요. 지금 P와 P- 기울기를 구해서 이 기울기와 지금 구한 이 직선의 기울기와 수직이다까지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울기 써보면 P''의 기울기요. x-x, y-y랑 마이너스 B분의 A를 곱했을 때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써주셔야 되겠네요. 자,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날려주고요. 그 다음에 b를 이쪽에 곱해서 정리를 해보면 bx-x는 ay-y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지금 라지 x, 라지 y, 라지 x, 라지 y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요. 지금 미지수가 두 개고 식을 두 개를 얻어서 이 두 식을 연립하면 나온다라는 게 핵심인데요. 지금 문자가 너무 많아서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밑에 문제로 연습을 한번 해보죠. 막상 숫자가 나오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3,-2를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해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중점 조건과 기울기 조건만 쓰면 된다라는 사실이고요. 자,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직선부터 써보면 여기요. y는 마이너스 x가 있습니다. 여기 3,-2가 있고요. 이 점을 대칭 이동을 했을 때 나타나는 점, 이 점을 x, y라고 하고 이 점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점 조건, 그 다음에 뭐죠? 기울기 조건 두 개를 써봐라 라는 겁니다. 기울기가 수직하다라는 거요. 자, 중점 조건 한번 써보겠습니다. x 더하기 3, 2분의 y-2가 중점인데요. 중점을 식에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하면 2분의 y-2는 2분의 x 더하기 3이 성립하고요. 이 날려서 정리하면 y-2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xy 관계식 하나 얻었고요. 자, 기울기 조건이요. x 마이너스 3분의 y 플러스 2가 기울기가 되는데 그 기울기와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의 기울기와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된다. 정리해 주시면 y 플러스 2는 x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y는 x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자, 두 식을 얻었죠. 기억식, 니은식이요. 열림만 해주시면 되고요. 같다라고 놓고 푸시면 x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2x는 4, x는 2 얻을 수 있고요. y는 마이너스 3 얻을 수 있어서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3, 마이너스 1을 대칭 이동했을 때 우리는 얻을 수 있는 식이 2, 마이너스 3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직접 한번 풀어보시죠.
넘어갈게요. 자, 문제 한 문제 풀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부터 보시죠. 방정식 이것이 나타내는 도형이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지금 도형을 좀 말하면서 설명드리려고 안 가져왔는데요.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도형이 여기가 1이 있고요. 여기가 1이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도형이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삼각형. 이런 도형이요. 이런 도형이 있을 때, 자, 이런 평행이동을 통해서 나타내는 도형을 그려라. 이 평행이동이 뭔지 맞춰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완전 빈출 유형이고요. 명확하게 이해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섞여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 어떤 식의 이동을 갖는지 한번 보죠. 이거 상황이 있고요. 일단 첫 번째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1번이요. 자,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y는 x에 대한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해라. 자, 1번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된다고 배우셨죠? x와 y의 자리를 바꾸게 된다. 자, 두 번째 이동이요. 지금 보시면 y 자리에 y-1이 들어가야 하고요. x 자리에 x 플러스 2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평행이동이 이루어져야 된다. 2번 평행이동이요. 어떤 평행이동? x축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이 되면 x자리에 x를 대신해서 x 플러스 2를 집어넣게 되고요. y자리에 y를 대신해서 y-1을 집어넣어서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식이 구해진 게 확인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1번과 2번의 대칭이동을 해야 한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y는 x 일단 그려보고요. 자, 이게 y는 x죠. 여기 너무 삐뚤삐뚤하네요. 자, y는 x요. y는 x로 첫 번째 평행이동을 하면 노란색으로 해보면 지금 이런 식의 삼각형이 되겠죠? 자, 이 삼각형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올려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다가 눈금 좀 표시해 볼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2, y축 방향으로 올려야 되니까 여기를 1 표시해 주시고 여기를 2까지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런 식이 되겠죠? 최종적으로 y축으로 1만큼 이동까지 해주셔야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이런 식의 도형이 되겠다라는 게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빨간색이 최종 답이 되겠네요. 자,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안 되는 부분은 선생님들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